안녕하세요. 건강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영양제 섭취 방법과 더 효율적인 효과 내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시청 전 메모장과 펜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기만 하면 다 좋은 게 아닌 올바른 영양제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간대별 영양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떤가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상 금식 상태입니다. 수분도 부족하고 혈당도 낮아져 있죠.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아침에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무조건 한 움큼의 영양제를 다 챙겨 드세요. 아침에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그때 다 먹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건 공복에 먹어야 하고 어떤 건 꼭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삼키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속도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챙기면 좋은 대표적인 영양제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 하루의 시동을 걸어주는 엔진 오일. 먼저 비타민 B군입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기름으로 채워놔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비타민 B군이 바로 우리 몸의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밥, 고기, 빵, 심지어는 달달한 과자까지 이걸 에너지로 바꾸려면 비타민 B군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일티아민, 비이리보플라빈, 비육, B12 같은 것들이 뇌와 신경을 깨우는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B군을 챙겨주면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해서 커피 없이는 못 움직인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 중에는 사실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B군 부족 때문에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68세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꼭 커피 2잔을 마셔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 비타민 B군을 아침 식사 후에 꾸준히 챙기니까 두세 달 지나서부터는 오전 피로가 확 줄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주의하실 건 위가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 아침 햇살 같은 활력소.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워낙 유명해서 감기 예방 비타민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지 않게 막아줍니다. 자동차에 녹이 슬면 수명이 짧아지듯 세포도 산화가 되면 빨리 늙습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 산화를 막는, 즉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비타민C를 같이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두세 배는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철분제와 함께 비타민C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공복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새콤한 비타민C 때문에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럴 땐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됩니다. 사실 비타민C는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고용량을 먹는 것보다 아침과 오후로 나눠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장을 깨우는 알람시계.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하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영양제인데요. 이걸 아침에 먹는 게 좋은 이유는 공복에 먹어야 위산을 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기 30분 전쯤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가 너무 예민하다면 가볍게 바나나 한 개나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72세 여성분이 변비 때문에 늘 고생을 하셨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저녁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꿔서 아침 공복에 꾸준히 복용하니까 두세 주 만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시간대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제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압, 콜레스테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 후라이, 두유, 견과류 같은 식품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공복에 드시면 거의 흡수가 안 되고 트림에서 비린내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 식사 후에 챙기시길 권합니다. 아침 영양제 총정리. 정리하겠습니다. 메모하시면 좋아요. 아침에 좋은 영양제는 4가지입니다. 공복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 식사 후 비타민 B군, 오메가3. 이 4가지만 잘 챙기셔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마다 피곤하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분들은 이 아침 루틴만 바꿔도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침을 잘 챙겼다면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아침에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중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이 점심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은 보통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시는 끼니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바빠서 대충, 저녁은 소화가 잘 안 될까봐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점심은 자연스럽게 밥도, 국도, 반찬도 제대로 챙기게 되고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때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럼 점심에 챙기면 좋은 대표 영양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코엔자임 Q10입니다. 먼저 멀티비타민입니다. 멀티비타민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알에 담은 종합 세트입니다. 나는 밥만 잘 챙겨 먹으니까 굳이 멀티비타민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죠. 또 치아나 소화기 문제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멀티비타민은 빠진 구멍을 채워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드셔도 되지만 공복에는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5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멀티비타민을 드셨는데 속쓰림 때문에 매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점심으로 바꾸셨더니 속 불편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피곤함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합성 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요즘은 야외 활동도 줄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니까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보면 시니어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는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왜 점심에 먹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에는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 나물 무침 같은 기름기 있는 반찬을 곁들이니까 비타민 D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한 번에 고용량을 먹기보다는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화장품 광고에서 주름 방지 성분으로 많이 등장했죠. 하지만 사실 코큐텐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에서요.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 에너지 생산에 코큐텐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코큐텐 수치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계열을 드시는 분들은 COQ10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곤함, 근육통, 기운 없음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코큐텐을 점심 식사 후에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역시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먹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분은 늘 오후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스타틴 계열 약을 오래 드셔서 코큐텐이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어요. 코큐텐을 보충하자 두세 달 후부터는 오후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는 세 가지입니다. 멀티비타민 빠진 영양소 채우기, 비타민 D 뼈와 면역, 심혈관 건강, 코엔자임 크유텐 심장과 에너지 보충. 세 가지 모두 지용성이므로 반드시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다 먹으면 편한데 굳이 점심에 나눠야 하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흡수율이 다릅니다. 아침은 위가 깨어나는 시간이라 흡수율이 일정하지 않고 저녁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새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위와 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흡수가 가장 원활합니다. 둘째, 분산 효과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멀티비타민 같이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흡수가 서로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 먹으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6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침에 영양제를 전부 다 드셨어요.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까지. 그런데 아침을 대충 드시는 편이라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가 되면 오히려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코엔자임 크유텐은 점심 식사 후로 옮겨보세요. 그렇게 바꾸고 두세 달이 지나자 오후만 되면 무겁던 몸이 가볍고 낮잠도 덜 자게 됐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 저녁과 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동, 점심은 에너지를 채우는 충전 시간이라면 저녁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시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밤에 챙기는 영양제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활력보다는 이완, 안정,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표적인 영양제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마그네슘, 칼슘, 수면 보조 성분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놀라 깬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뭉치면서 통증이 심해지면 참 힘들죠. 이게 중년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이완을 도와주는 미네랄인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쉽습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동안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수면제보다는 마그네슘 보충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남성분 한 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새벽마다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하니까 두세 주가 지나면서 쥐 나는 빈도가 확 줄어들었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마그네슘은 저녁 루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량을 한 번에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장량에 맞춰 나눠 드시거나 취침 전에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녁에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의 흡수율이 밤에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뼈는 낮보다 밤에 더 활발히 재생됩니다. 밤에 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칼슘이죠. 그래서 저녁에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뼈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심장과 신경의 수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칼슘을 드실 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의 조합입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 비타민 D를 챙기고 저녁에 칼슘을 드시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반대로 철분과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과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이나 점심에, 칼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74세 여성분은 칼슘제를 아침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바꾼 뒤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조금씩 개선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수면 보조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뇌의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천연 성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 GABA, 글리신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GABA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글리신은 체온을 낮추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자기 직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8세 남성분이 있었는데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아침이면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침 전에 GABA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했더니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한 번에 5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녁과 밤에 챙기면 좋은 영양제는 세 가지입니다. 마그네슘 근육과 신경 이완, 숙면 도움, 칼슘 뼈 건강, 심장과 신경 안정, 수면 보조 성분 숙면 유도. 복용 팁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칼슘을, 잠들기 전에는 마그네슘과 수면 보조 성분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어야 효과가 더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흡수율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밤에 흡수가 더 잘 되고 뼈 형성도 밤에 활발히 일어납니다. 둘째, 생체 리듬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이완과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회복도 더 잘 됩니다. 셋째, 부작용 예방입니다. 마그네슘을 낮에 드시면 졸림을 느낄 수 있고 칼슘을 아침에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가장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토대로 하루에 먹는 영양제별 시간을 짜보겠습니다. 아침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공복, 비타민 B군, 오메가3 식후. 점심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코엔자임 식후. 저녁 칼슘 식후. 취침 전 마그네슘, 수면 보조 성분. 이렇게 나누면 흡수율도 높이고 서로 간섭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좋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이상하게 피곤하다든지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 이럴 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바로 영양제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양제도 결국 성분이기 때문에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작용이 겹쳐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과 약이 충돌하는 걸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듯 영양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할 조합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분과 칼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모두 중요한 영양소죠.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칼슘은 뼈와 신경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영양소가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장 속에서 서로 내가 먼저 흡수될 거야 하면서 싸우는 거죠. 결국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분과 칼슘은 반드시 시간을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아침 공복에, 칼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철분제를 꾸준히 먹는데도 수치가 안 올라간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칼슘과 함께 드셔서 흡수가 안 됐던 거죠.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 고용량 아연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아연은 면역력과 상처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문제는 흡수 경로가 비슷해서 같이 먹으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특히 아연을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 마그네슘 흡수가 크게 방해됩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아연 흡수가 떨어지죠. 따라서 두 영양제를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시간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점심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챙기면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와 혈액응고 억제제입니다. 오메가3 자체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심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을 너무 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신다면 오메가3까지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심하면 위장 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심혈관 때문에 약을 먹는데 오메가3도 먹어도 될까요? 하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약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경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생활 속에서 흔한 경우입니다. 바로 카페인 음료와 미네랄 영양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 영양제를 챙기시고 곧바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카페인이 그 흡수를 방해해서 몸에서 도둑 맞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영양제를 드신다면 커피나 녹차와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영양제는 점심 이후로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D와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두 비타민 모두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 B나 C와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E를 동시에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뼈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권장량을 지켜서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용량 비타민을 따로따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게 모르게 중복 섭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가 먹는 영양제에 비타민 A, D가 각각 몇 g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72세 여성분은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셨죠. 결과적으로 철분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 겁니다. 또 69세 남성분은 심혈관 약을 드시면서 오메가3를 추가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멍이 자주 생기고 치과 치료 중 출혈이 잘 멎지 않아 놀라셨죠.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혈액응고 억제제와 오메가3가 겹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졌을까? 대부분은 바로 이런 영양제 조합의 문제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대표 조합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분과 칼슘을 같이 섭취하면 흡수 방해. 마그네슘과 고용량 아연을 같이 섭취하면 흡수 경쟁. 오메가3와 혈액응고 억제제 약을 같이 섭취하면 출혈 위험. 카페인 음료와 미네랄을 같이 섭취하면 흡수 방해. 비타민 D와 고용량 비타민 A를 같이 섭취하면 과잉 위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나눠서 필요할 때 필요량만 챙긴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엔 단순히 영양제는 많이 먹으면 좋은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영양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언제,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도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몸을 살리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양보다 질 많이보다 꾸준히 마무리를 하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것도 좋다네, 저것도 좋다네 하면서 10가지, 15가지씩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간과 신장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흡수율은 떨어져서 몸은 고생하고 지갑만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위주로만 챙기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즉,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아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오늘 내내 말씀드린 포인트는 바로 시간과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활력과 장 건강을 위한 비군, C,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점심에는 흡수율을 높이는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코엔자임 크유텐. 저녁과 취침 전에는 회복과 숙면을 위한 칼슘, 마그네슘, 수면 보조 성분.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도 있었죠. 철분과 칼슘을 함께 먹지 말 것, 미네랄과 커피를 같이 먹지 말 것, 오메가3와 혈액 응고제 조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의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절대로 혼자만의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78세 남성분은 약국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영양제를 다시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된 성분이 무려 5가지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줄이고 시간대를 나눠 조정했더니 속 불편함도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정기적인 약영양제 검토는 꼭 필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자신이 먹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리스트로 작성해 전문가에게 보여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습관화한다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집에 있는 영양제통을 다시 열어보시면서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